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은 1987년에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강원도 정선군 태백산맥의 가장 깊은 골짜기, 그곳에 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한실. 한자 그대로 풀면 한이 머무는 방. 기록에 따르면 한실은 조선 중기 약 1620년경에 형성됐습니다. 임진왜란 후 피난민들이 산속으로 들어가 만든 작은 마을이었죠. 인구는 한 번도 10명을 넘긴 적이 없었습니다. 마을은 외부와 거의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마을과도 산 2개를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실은 자기들만의 전통을 지켰습니다. 자기들만의 무속을, 자기들만의 신앙을. 한실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검은 할매였습니다. 다른 마을의 산신, 선왕신, 부엌신과는 달랐습니다. 검은 할매는 한실에서만 섬기는 신이었죠. 전설에 따르면 검은 할매는 1620년 마을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나타났습니다. 첫 마을 사람들이 산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었을 때 한 노파가 나타나 그들에게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먹이고 보호하고 너희 후손이 이 산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마.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조건은 매 60년마다 마을에서 가장 어린 처녀 하나를 검은 할매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실에서는 60년에 한 번 검은 굿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1680년에 시작됐습니다. 1740년, 1800년, 1860년, 1920년, 그리고 1980년에 마지막 검은 굿이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1987년 가을 정선군 공무원들이 한실 마을의 행정 처리를 위해 방문했을 때 마을은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47명의 마을 사람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마을의 집들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엌의 솥에는 익다만 밥이 있었고 빨랫줄에는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던 아이들의 책가방은 마을 입구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수색이 이루어졌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가 발견됐습니다. 마을 뒤편의 당산나무. 천년된 거대한 느티나무 아래 한 묶음의 검은 댕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47개의 검은 댕기. 마을 사람 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검은 댕기는 한국 무속에서 죽음과 한, 그리고 영혼을 묶는 의미를 가집니다. 정선군은 한실 마을을 공식적으로 폐촌으로 지정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길은 막혔고 행정 지도에서 한실의 이름은 지워졌습니다.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024년 가을 한 사람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윤서연. 36세. 서울에서 활동하는 민속학 박사. 그녀는 한국 토속 무속에 잊혀진 전통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한실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녀의 외할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외할머니는 2023년 봄에 돌아가셨습니다. 89세. 그녀는 평생 강원도 정선에 사셨고 마지막 몇 년은 치매로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그녀는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잡고 떨면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한실에 가야 한다. 한실이요? 그게 뭐예요, 할머니? 내가 거기서 도망쳤어. 1980년에 검은 굿이 끝나고 모두가 미쳐가던 그날 밤. 나는 도망쳤어. 산 2개를 넘어 정선 읍내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도망치지 못했어. 그들은 약속을 지켜야 했어. 서연아, 검은 할매가 아직 그곳에 있어. 그리고 그녀는 배가 고파. 60년 주기가 다시 돌아왔어. 1980년에서 60년이면 2040년이지만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거야. 그녀는 이미 깨어나고 있어. 누군가가 그녀를 다시 잠재워야 해. 왜 저예요, 할머니? 외할머니의 눈이 슬프게 빛났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검은 할매에게 빚이 있기 때문이야. 1980년에 내가 도망친 이유는 내가 그 애의 재물이었기 때문이야. 18살. 마을에서 가장 어린 처녀였지. 검은 굿의 재물이 되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도망쳤어. 그래서 검은 할매가 분노했어. 그녀는 내 후손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저주했어. 서연아, 너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유, 너의 가족이 항상 불행했던 이유, 그것은 모두 검은 할매의 저주야. 이제 내가 한실에 가서 그 빚을 갚든지 그녀를 다시 잠재우든지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너의 자손도 그리고 그 다음 자손도 모두 저주받을 거야. 외할머니는 그녀의 손에 작은 검은 주머니를 쥐어줬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 절대 풀어보지 마라. 한실에 도착할 때까지. 그리고 검은 할매를 만나기 전까지. 외할머니는 일주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서연은 처음에는 외할머니의 말을 치매의 영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학자였습니다.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성군청에서 한실에 대한 옛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1987년의 폐촌 보고서. 47명의 실종. 검은 댕기. 모든 것이 외할머니가 말한 것과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의 이름이 1980년 한실 마을 호적에 있었습니다. 이호. 18세. 1980년 검은구 직후 실종. 하지만 외할머니는 살아 계셨습니다. 정선 읍내로 도망쳐 다른 이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한실에 가기로 했습니다. 2024년 10월 14일. 서연은 정선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정선의 한 노인을 통해 한실로 가는 옛길을 알아냈습니다. 노인은 80세의 박할아버지. 그는 1980년대 초 한실에 들어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한실을 본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서연의 계획을 듣고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아가씨, 한실에 가지 마세요. 왜요? 내가 1982년에 사냥을 하다가 그 마을 근처를 지나갔어요. 마을은 비어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어요. 여자의 노랫소리가. 노래가요? 네, 자장가였어요. 너무 슬픈 자장가. 한국 자장가가 아니었어요. 더 오래된 거였어요. 어쩌면 조선 이전의 것이었을지도. 내가 마을 입구에 다가갔을 때 노래가 멈췄어요. 그리고 마을 한가운데 당산나무 아래에 한 노파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노파가 나를 보더니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손짓했어요. 이리 오라고. 하지만 나는 한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 한실의 검은 할매. 나는 도망쳤어요. 미친 듯이. 산을 2개 넘어 정선 읍내까지. 그날 밤 우리 집 마당에 검은 댕기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누가 가져다 놓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있었어요. 검은 할매가 보낸 것이었어요. 내가 그녀의 마을에 들어가려 했다는 표시로. 나는 그 댕기를 우리 마을의 무당에게 가져갔어요. 무당이 굿을 해줬어요. 그리고 댕기를 불에 태웠어요. 그래서 나는 살았어요. 하지만 아가씨, 한실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아 돌아오지 못해요. 검은 할매는 깊은 한을 가진 신이에요. 그녀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서연은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할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한 가지를 더 알려줬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기억하세요. 검은 할매를 만나면 절대 그녀의 이름을 묻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그녀에게 음식을 받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당산나무에 묶인 댕기를 풀지 마세요. 댕기를 풀면 47명의 영혼이 풀려나요. 그들은 자유롭지만 그들은 한이 너무 깊어서 그들이 본 첫 번째 사람을 데려갈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서연은 박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한실로 향했습니다. 10월 16일. 서연은 한실에 도착했습니다. 마을은 박 할아버지가 묘사한 그대로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작은 산골 마을. 47채의 한옥. 좁은 흙길. 마을 한가운데의 우물. 그리고 마을 뒤편에 천년된 거대한 당산나무. 당산나무에는 무수한 검은 댕기들이 묶여 있었습니다. 1987년 47개의 댕기가 발견된 후 누군가가 다시 그 댕기들을 나무에 묶었습니다. 모두 47개. 검은 비단으로 만든. 서연은 외할머니가 준 검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묶여 있었습니다. 마을은 이상할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집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흙길에는 잡초가 자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마을을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서연은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우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우물은 깊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녀가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녀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우물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대신 우물 바닥에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형체. 우물 바닥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서연은 즉시 우물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때 그녀는 들었습니다. 자장가. 박 할아버지가 묘사한 그 자장가. 너무 슬픈 옛 자장가. 목소리는 어디선가 마을 안에서, 한 집의 안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장가를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마을의 가장 큰 집, 마을 촌장의 집에서 들리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서연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 안은 깨끗했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 먼지 한 점 없었습니다. 방 한가운데 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한복을 입은 백발의 그녀는 등을 돌리고 앉아 자장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인형이 있었습니다. 헝겊으로 만든 신부 한복을 입은 작은 인형이. 서연은 박 할아버지의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절대 이름을 묻지 말 것. 안녕하세요, 할머니. 노파의 자장가가 멈췄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서연이 예상한 무서운 노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80대의 우아한 한국 할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고 슬프고. 왔구나, 아가. 노파가 말했습니다. 44년을 기다렸다. 저를 기다리셨다고요? 그래. 너의 외할머니가 도망친 그날부터 빚이 있었지. 그리고 빚은 항상 갚아져야 한다. 너의 외할머니가 못 갚으니 너의 어미가 일찍 죽었지. 너의 어미가 못 갚으니 이제 내가 와야 했어. 서연은 떨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빚을 갚으러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을 다시 잠재우러 왔어요. 노파가 웃었습니다. 부드럽게. 잠재운다고? 어떻게 나를 잠재우려고 하니, 아가야? 너는 무당이 아니야. 너는 학자야. 책에서 무엇을 배웠다고 천년된 신을 잠재울 수 있겠니? 저는 외할머니가 주신 것이 있어요. 서연은 검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노파의 눈이 그 주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슬픈 표정에서 다른 것으로, 분노로. 그것이 어디서 났니? 노파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외할머니가 주셨어요. 열어봐라.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외할머니가 한실에 도착할 때까지, 검은 할매를 만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였습니다. 그녀는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손가락 뼈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의. 그리고 한 가닥의 머리카락. 검은 머리카락. 노파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할머니의 얼굴이 갈라졌습니다. 그 안에서 다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얼굴. 눈이 없는. 입은 귀까지 찢어진. 머리카락은 천년의 흙으로 엉켜있는. 진짜 검은 할매의 얼굴. 내가 나에게서 무엇을 훔쳤느냐? 그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것은 1920년의 재물의 뼈. 내 가장 사랑하는 신부의.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외할머니는 1980년에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훔쳐서 도망쳤습니다. 검은 할매가 60년에 한 번씩 받는 재물의 뼈. 그것은 검은 할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1920년에 재물의 손가락, 뼈와 머리카락을 외할머니가 훔쳤기 때문에 검은 할매는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1980년에 재물을 받지 못했고 마을 사람 47명을 모두 데려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분노로. 그리고 60년의 주기는 지금까지 깨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외할머니의 마지막 메시지를 이해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것이 너를 지켜줄 거다. 뼈와 머리카락은 검은 할매의 약점이었습니다. 돌려줘. 검은 할매가 외쳤습니다. 그것을 돌려주면 너를 살려주마. 서연은 박 할아버지의 다른 경고를 떠올렸습니다. 검은 할매에게 음식을 받지 말 것. 댕기를 풀지 말 것. 음식을 받지 말 것. 그것이 단서였습니다. 검은 할매는 거래의 신이었습니다. 그녀는 1620년 마을 사람들과 거래했습니다. 그녀는 거래로 살았습니다. 거래 없이는 그녀는 힘이 없었습니다.
만약 서연이 그녀와 거래하면 무엇이든 받으면 그녀는 검은 할매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연은 거부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당신과 거래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너는 죽을 거다, 아가야. 너의 외할머니가 그러했듯이. 천천히, 고통스럽게. 검은 할매가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도망쳤습니다. 집에서 뛰쳐나와 마을 한가운데로. 그녀는 당산나무를 향해 달렸습니다. 천년 된 거대한 느티나무. 47개의 검은 댕기가 묶여 있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댕기를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47명의 영혼이 풀려나면 그들은 첫 번째 사람을 데려간다고. 하지만 서연은 깨달았습니다. 47명의 영혼은 검은 할매에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롭지 못한 영혼들. 그들의 한이 검은 할매의 힘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들을 풀어주면 검은 할매는 더 약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 47명이 그들 중 누군가가 서연을 데려갈 것입니다. 자신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47명 중 한 명. 누구일까요? 서연은 망설였습니다. 그녀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검은 할매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녀의 검은 형체가 마을의 그림자들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댕기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47개의 검은 댕기를 빠르게. 각 댕기가 풀릴 때마다 마을에 한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빨간 한복을 입은 신부. 1680년의 재물. 파란 비단 저고리를 입은 처녀. 1740년의 재물. 하얀 댕기를 한 어린 소녀. 1800년에 검은 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여인. 1860년에 서양식 옷을 입기 시작한 처녀. 1920년에 그리고 1980년에 죽은 마을 사람들. 47명 중 5명. 다른 42명은 어른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총 10명의 영혼이 당산나무 주위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슬픈 눈으로 서연을 보았습니다. 고마워요, 자매여. 1920년에 재물이 말했습니다. 100년 동안 우리는 갇혀 있었어요. 검은 할매를 떠나도록 도와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영혼들은 검은 할매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10명의 영혼이 천년된 신을 둘러쌌습니다. 검은 할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영혼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들의 한으로. 그들이 풀려나자 그녀는 약해졌습니다. 그녀의 검은 형체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안 돼. 천년을. 영혼들이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1980년에 죽은 한 어린아이의 영혼이 검은 할매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어머니, 우리를 받아주세요. 우리도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우리의 재물이에요. 검은 할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10명의 영혼이 그녀를 둘러싸고 천천히 그녀를 흙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천년 된 당산나무 아래의 흙으로. 그녀가 처음 나타났던 곳으로. 서연은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천년의 한이 마침내 풀리는 광경을. 마지막으로 검은 할매가 서연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없는 얼굴이 어떻게든 그녀를 보았습니다. 너는 우리를 풀어줬다. 하지만 자유는 공짜가 아니야. 누군가는 우리와 함께 가야 해. 10명의 영혼 중 하나가 서연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서연이 가장 두려워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 그녀를 데려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해 돌아선 영혼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18살의 처녀. 1980년의 재물. 검은 댕기를 한 채로 도망친 자. 그녀의 외할머니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외할머니. 1980년의 모습 그대로. 18세. 신부 한복을 입은 채로. 할머니? 서연아. 외할머니가 슬프게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갈게. 안 돼요, 할머니.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작년에. 아니, 서연아. 내가 1980년에 도망친 그날부터 나는 이미 죽었어. 살아있는 척하면서 살았던 거야. 내 영혼은 그날 밤 한실에 갇혔어. 검은 할매가 나를 부르고 있었어. 평생. 하지만 이제 다른 영혼들과 함께 가면 우리는 진짜로 자유로워질 수 있어. 모두 함께. 한이 풀려서. 그게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유야, 서연아. 너는 내가 못한 것을 했어. 내 빚을 갚아줬어.
이제 나는 다른 영혼들과 함께 갈 수 있어. 서연아, 한 가지 약속해줘. 한실의 이야기를 기억해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들려줘. 우리가 다시 잊혀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잊혀지면 검은 할매도 다시 깨어날 수 있어. 천년의 한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서연은 울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서연아. 너는 이제 자유로워. 10명의 영혼이 천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한이 풀린 평화로운 사라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할매의 형체도 사라졌습니다. 천년된 신은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당산나무가 흔들렸습니다. 거대한 느티나무의 잎들이 떨어졌습니다. 천년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던 잎들이. 서연은 한실 마을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가 마을을 떠날 때 마을의 집들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멈춰 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산을 내려갈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한실은 이제 평범한 폐촌이었습니다. 무너진 집들, 자라는 잡초, 죽은 나무들. 그것은 평화로운 폐촌이었습니다. 서연은 정선 읍내로 돌아갔습니다. 박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그녀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가씨, 살아 돌아왔군요. 네, 그럼 검은 할매는? 서연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박할아버지는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말했습니다. 아가씨, 당신이 한 일은 위대해요. 천년의 한이 풀렸어요. 하지만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무엇이죠? 검은 할매 같은 신은 한국의 한실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산골 곳곳에 잊혀진 마을이 있어요. 잊혀진 신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신들도 자기들의 한과 거래를 가지고 있어요. 한실은 풀렸지만 다른 곳들은 아직 깨어나고 있을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늘상 건강하세요.